안녕하세요. 차트 알려주는 남자 프로트레이더 최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HMM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주주분들을 위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차트 분석 기법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오늘도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항상 그랬듯이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차트 상황을 보면서 오늘도 제가 현재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특히 오늘은 제가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똑같이 물려있는 국내의 슈퍼개미 분들이 어떤 매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이 보통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이 매도 구간을 언제로 잡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신규 매수, 즉 역사적 저점에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 한 주라도 이 종목에 물려있거나 신규 매수 고민하시는 모든 주주분들은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앞으로 2차 대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HMM의 주주분들이 물론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이든지 이런 HMM 같은 우량주는요, 2차 대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시그널을 포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세력이 장기간 매집 중이라는 이런 시그널을 포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없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무거운 종목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우량주라 하더라도 절대 이런 상승 랠리를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 세력의 매집을 우리가 어떻게 포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OBV라는 보조지표를 추가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OBV가 뭐냐, 바로 이 빨간색 선을 말하는 건데, 보통 이 보조지표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 OBV를 여러분들에게 지난 1년 동안 말씀드린 이유가 뭐죠?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우리가 세력의 수급을 따라다닐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단순하게 얘기해서 OBV가 이런 식으로 고점을 횡보하거나 상승이 나올 때는 무조건 세력이 매집 중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OBV가 하락을 하면 세력이 투매를 하고 있구나, 즉 차익 실현을 하면서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의 이 HMM의 차트를 보시면 제가 좀 넓게 보면요, 주가가 장기간 이렇게 하락 횡보를 하는 이런 구간에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오히려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세력의 매집량은 늘고 있다. 그래서 이 HMM이 전형적인 지금 세력이 장기적으로 매집 중인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든 우량주들이 그리고 모든 대형주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죠. 제가 보통 셀트리온을 예로 많이 들어드리는데, 잠깐 셀트리온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 이때 당시의 주가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점을 캐치하셔야 되냐, 셀트리온이 전고점을 찍고 하락이 나오고 있을 때 이때 당시에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이제는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저점을 다졌기 때문에 다시 상승이 시작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OBV라든지 RSI는 제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식의 보조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캔들의 흐름만 보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지점을 저점으로 바닥으로 체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여기서 물타기를 과감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냐? 이 고점에서 잘못 물렸기 때문에, 즉 여기서 잘못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저점에서 물타기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게, 어디까지나 주식은 바닥을 한없이 뚫고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가 바닥인지 아니면 가짜 바닥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냐? 바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가 주가 하락과 함께 똑같이 OBV가 같이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주가가 내려가는 만큼 OBV가 내려갈 경우에는 무조건 위험 시그널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HMM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으로 흘러내렸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된다? 추가적으로 엄청난 급등이 같이 동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좀 넓게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바로 요 구간이죠. 바닥으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살짝의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더 속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OBV가 세력의 매집이 풀리고 있는, 즉 세력들이 투매를 하고 있는 이런 시그널을 캐치하지 못하고 여기서 물타기 하신 분들은 비중은 높아진 상태에서 어마어마하게 마이너스가 찍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요, 비중을 높인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찍혀 있으면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HMM의 차트로 돌아서 보여드리면 아마 바로 이제 구분이 되실 거예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이 구간까지는 주가의 흐름과 똑같이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가 같이 하락을 하고 있죠. 근데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잘 안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요, 자, 바로 이 구간이었어요. 고점을 찍고 세력이 이제 그동안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라고 나가는 이 구간 동안에는 이 OBV도 같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매매 대응을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급반전이 됐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세력의 매집, 즉 세력의 매수세가 같이 돌아오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고점을 횡보하고 있다. 즉 뭐냐면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현재 구간까지는 세력이 매집 중인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지금 이 매집 중인 구간에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 안에서 주가가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느냐? 제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세력이 매집을 하는 이 매집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다행인 건 뭐냐면 이 세력의 매집 기간이 보통 몇 개월이라고 했죠? 6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형주든 소형주든 거의 대부분 이 6개월 동안 세력이 매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HM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때가 2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8월 말인 현재의 상황을 보실 때 이 세력의 매집 기간이 거의 끝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매집을 끝내고 앞으로 2차 대상승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제는 당연히 세력의 매집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점을 이렇게 유지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2차 대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예시가 언제 있었냐면, 자, 이전에 HMM이 가장 급등이 나왔을 때 바로 이 시점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찾으셔야 되냐면, 물론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온 측면도 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가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지 않고, 단 한 번도 이때도 하락이 나오지 않고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시그널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좀 얼굴이 알려져 있는 국내 대부분의 슈퍼게이머 분들은 이 HMM을 매집을 하면서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단 한 번도 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지표를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이 HMM이 2차 대상승이 나올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장기간 상승 랠리를 펼칠 때 절대 단기간에 낮은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 세력들이 6개월 동안 매집을 하는 경우에는 이 상승 랠리가 얼마나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똑같이 6개월 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자, 앞으로 차트를 보실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죠. 왜냐? 주가의 흐름과 똑같이 하락이 나오던, OBV가 하락이 나오던 이 구간은 세력들이 투매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진짜 매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근에 6개월 동안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먼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국내에 있는 슈퍼게이밍 분들 그리고 프로 트레이더들이 가장 저점에서 매수하기 좋은 포지션으로 생각하는 게 어디냐면 바로 이 아래에 있는 RSI 보조지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RSI 지표가 뭐냐? 바로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지표가 바로 이 RSI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 트레이더들이 보통 단타 매매, 단기 수익 매매할 때 어디서 매수를 하냐면요, RSI 지표상 정확히 이 바닥 시그널을 찍었을 때, 이 바닥 지점을 찍었을 때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요, 당장 오늘 이 RSI 보조지표를 추가하셔서 단타 매매하시거나 수익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수익 매매나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이 나는 10% 정도 이제 주가 상승이 나오면 매도를 해야지, 아니면 나는 15% 정도 상승이 나오면 매도를 해야 되지,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수익률을 정하시는 것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다? 이 RSI 지표상 고점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냥 시그널을 보고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RSI 지표상 바닥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타기나 신규 매수를 하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된다?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앞으로 이 RSI 지표가 이런 식으로 다시 고점 시그널이 나올 때, 이때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2차 대상승이 나올 이 구간이기 때문에 중장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 제가 간격을 조금 더 넓게 볼게요. 앞으로 중장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순히 고점을 찍는 이 RSI 지표상 고점을 찍었을 때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진짜 매도를 해야 되는, 즉 세력들이 매도라는 이 고점 시그널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럴 때 중장기 매매하시는 분들이 분할로 매매 대응을 하시면서 수익을 내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됐을 때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RSI 지표상 고점 시그널이 나왔을 때 이때마다 분할로 여러분들이 매매 대응을 하셔야지, 그보다 작은 요런 사이즈의 가짜 시그널이 나왔을 때 여기서 단타 매매 관점으로 매도를 하셨다가는 저점에서 잘 매수를 해놓고 크게 수익을 내기 어렵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매매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최근에 수많은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RSI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고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최근에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이 뭐라고 문의를 가장 많이 주시냐면, 첫 번째가 나도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직접 설정해서 내가 스스로 매매를 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을 좀 알려달라, 여기 대해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즉 뭐냐면,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화면 구성과 똑같이 설정해놓고 이 보조지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듯이 진짜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예전만 하더라도 정말 소수의 구독자분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길래 제가 개별적으로 답장을 드리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OBV와 RSI 사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럴 거면 아예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따로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따로 시간을 내서 뭘 했죠? 바로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손수 직접 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왜 일주일씩이나 걸렸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증권사가, 이 증권사가 전부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증권사별로 보조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전부 다 제각각이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증권사별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쓰시든지 따라 하실 수 있게 전부 다 제가 개별적으로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드냐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모바일로만 매매를 한다, 혹은 나는 컴퓨터로만 매매를 한다, 즉 HTS로만 매매를 한다, 이렇게 각각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로는 이 OBV와 RSI를 어떻게 추가를 하는지, 그 다음에 컴퓨터로는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마찬가지로 각각 이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 보조지표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만든 이 설명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아예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건데, 요거는 모바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직접 만든 이 증권사별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OBV와 RSI를 어떻게 설정하고 사용하는지 제가 이 자료 안에 전부 다 넣어놨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된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씩 보여드리면, 자, 요런 식으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중간에 뭐가 나와 있냐면 RSI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 화면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의 이제 HTS인데, RSI 지표상 요 수치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설정값은 어떻게 맞추는 건지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모바일로 보셔도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RSI 뿐만 아니라 OBV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그대로 화면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만 똑같이 맞춰서 이 화면 세팅을 하셔서 OBV라든지 RSI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마다 기본 세팅이라는 게 돼 있을 거예요. 기본 설정 값인데, 이 기본 설정 값으로 OBV, RSI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기본 세팅으로 했을 경우에 잘못된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수 또는 매도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 맞추셔야 된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저도 주린이 시절이 있었겠죠.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까지 정말 운이 좋게도 여러 슈퍼개미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에게 배웠던 설정값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값대로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슈퍼개미 분들이 설정해놓은
이 화면 구성 그대로 똑같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설정이 끝났으면 이게 다가 아니죠.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보조지표 OBV와 RSI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고, 반대로 하락이 나올 때는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이 RSI 지표상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진짜 저점 시그널, 이 바닥 시그널이 어딘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각각의 패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따라 하실 수 있게 그림이나 사진으로 이 자료를 제가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평생 리스크를 줄이면서 주도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주도적이란 건 뭐냐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언제 내가 매수를 해야 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이 보조지표 사용설명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항상 그랬듯이 여기 상단에 제 번호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 할게요.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라고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숫자 7이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보조지표 사용설명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주린이 분들이나 혹은 이제 막 차트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보조지표 사용설명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HMM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종가를 기점으로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 횡보, 하락,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캔들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측하고 대응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리스크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즉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이 예상도에 대해서 전부 다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고,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던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 아직까지도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불모지에 가깝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주주분들도 그리고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들어보기만 했지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국내에서도 상위 3%에 해당하는 이런 투자자분들만 알고 있는 게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저 같은 프로트레이더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좀 얼굴이 알려져 있는 슈퍼겜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인 같은 이런 일부 세력들만이 여전히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나오는 이 세력의 개미털기에 당하는 게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개인 투자자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지난 1년 동안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만큼 이 매매법이 내가 마치 주식시장에서 답안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같다, 즉 투자자로 하여금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HMM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 뭔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다른 종목의 주주분들에게 만들어드렸던 그리고 공유해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를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왼쪽에 보시면 이때 당시에 이 종목도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던 이런 시점이었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도 7월 중순에 주주분들에게 이 자료를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1번 패턴처럼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매수가와 매도가를 얼마로 잡아서 탈출을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번 시나리오대로 횡보하는 패턴이 나왔을 때는 분할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통해서 물타기를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3번 시나리오대로 급락 패턴이 나왔을 때는 물타기나 신규 매수를 얼마에 잡으셔야 되는지, 이렇게 제가 보신 것처럼 정확한 가격까지 표시를 해드리면서 이대로 매매 대응을 하시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주주분들이 제가 공유해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는데,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이 종목도 장기간 세력의 매집이 이루어졌던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가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지금 수익권에 와 계실 텐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HMM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신 업데이트된 시나리오 자료를 최근에 직접 만들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HMM 주주분들 중에서요, 내가 혼자 매매하기 좀 막막하다, 아니면 지금 현재 많이 물려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그랬듯이 여기 상단에 제 번호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시나리오라고만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자료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지난 1차 대상승 때 제가 드렸던 이 시나리오로 도움받으셨던 분들, 이때 수익 내셨던 분들은 이번에도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시나리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같은 방식으로 공유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HMM 주주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시나리오 자료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똑같이 공유를 해달라. 그래야 앞으로 세력의 개미털기가 한두 차례 더 나온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패닉에 빠져서 손절이 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구독자분들과 이제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단톡방인데요.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 이전부터 계속해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카톡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에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 종목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의 이 시나리오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여기에 제가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해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공유를 받는 게 더 편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때그때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를 공유해드리고 있기도 하지만 그 시나리오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코멘트도 제가 남겨놓고 있으니까 공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시기 좋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만 공유를 드리는 게 아니죠. 바로 뭐냐면 그 시기마다 가장 급등이 나올 만한 이 세력주에 대해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세력주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공유를 드리지 않냐? 그게 아무래도 제가 이 급등 종목을 보는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왜 그러냐? 일단 이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요, 어느 정도 이미 빠질 대로 주가가 빠진 바닥 상태여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그널까지 포착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되고 RSI 지표상 확실한 바닥 시그널, 우리가 매수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 포착이 돼야, 즉 3박자가 다 만족을 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밖에 보통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이런 종목들이 평균 한 달 정도를 예상을 했을 때 50%에서 100% 정도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혹은 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만큼 이 세력주들은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급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하락에 대한 이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주도 제가 이 단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단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제 번호로 010-5826-4556으로 저에게 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 초대 링크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는 이 링크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확한 제 번호로 문자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